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 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배당락일 충격은 없었다. 삼성전자 6거래일 연속 상승. 삼성전자가 배당락일이라는 악재에도 최근 6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배당락일에 급락한 코스피도 상승 마감에 어제 성공했습니다. 반면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은 일부 고배당주는 배당락 여파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달 19일부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일부터는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가가 이달 들어서 7%가량 올라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단연 외국인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 나흘을 제외하고 매일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총 순매수 규모만 1조 4,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질주에 힘입어 코스피는 배당락일에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0.42% 오르면서 2,613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특히나 배당락일 여파가 코스피보다 조금 더 약한 코스닥은 1.35% 오른 859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난해 배당락일에 코스피는 2.24%, 코스닥은 1.68% 급락한 것과 조금은 대비되는 모습이죠. 업계에서는 배당금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금융당국의 방침에 기업들의 배당일이 분산되면서 배당락일에도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장사들은 일괄적으로 연말을 배당 기준일로 정한 뒤에 이듬해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된 그 다음 날인 배당락일에는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배당액을 먼저 정한 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한타증권에 따르면 26일 기준 유가증권 시장 120개 상장사가 배당 기준일을 내년으로 변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왔고요. 다만 아직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은 일부 고배당주는 배당락의 여파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돼 지난해 6%대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한 제일기획은 이날 6.6% 내린 19,000원의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말을 배당 기준일로 정한 삼성증권과 삼성생명은 6.2%씩 하락, 그리고 고배당주로 꼽히는 메리츠증권 역시도 메리츠금융지주 역시 5% 넘는 낙폭을 보여줬고요. KTNG는 5%, 한양증권 5.58%, KT 역시 5% 넘는 내림세를 연출했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배당 정관 개선으로 배당락일이 분산되면서 지수 하방 방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기사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에 8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2.2% 떨어진 코스피는 0.4%나 상승했고요. 제일기획 등 일부 고배당주는 다만 급락하는 모습을 어제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금리 부담 덜고 신약 개발 훈풍, 제약 바이오 기지개. 네, 제약 바이오 소식 최근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신약 개발 호재까지 겹쳐지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주가 강한 모습으로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요. 투자 전문가들은 국내 대표 제약 바이오 기업 10개를 추종하는 테마형 지수가 여전히 2년 전보다 50% 넘게 하락한 수준인 만큼 내년에 상승 여력이 더욱더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들어 이날까지 KRX 바이오 탑10 지수는 11% 넘게 올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개발한 33개의 테마형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이 기간 각각 3%, 3.83% 오른 것과 비교해도 아주 월등한 성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KRX 바이오 탑10 지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등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 대표 종목 10개를 담고 있고요. 한미약품은 어제 주가 지난달 30일 대비 무려 12%나 넘게 껑충 뛰면서 34만 원을 기록해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날 장중에는 34만 9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SK바이오팜과 유한양행, 한미사이언스 등도 이 기간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통합 법인을 출범하죠. 이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셀트리온 역시도 16% 넘게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HLB는 이달 들어 무려 60%나 넘게 상승해 5만 900원에 장 마감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 실적 부진과 고금리 악재, 지난 2년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었던 것과는 조금은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KRX 바이오 탑10 지수는 지난 2021년 1월 4일부터 전날까지 50% 넘게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올해 빚을 갚기 위한 주주 배정, 유상 증자에 나서면서 주가 하락을 견인하기도 했다라는 분석 역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은 연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등 국내 기업들의 신약 개발 소식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열리는 바이오 최대 행사 역시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비롯해 4월 미국 암학회와 5월 미국 임상종양학회 등 바이오 관련 국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제약바이오주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 제약바이오주 매수를 확대해 나가면서 주가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그동안 제약바이오 업종의 부진이 좀 길었던 만큼 저가 매수에 나설 만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기대에 이어서 최근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로 국내 주식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그동안 다른 성장주 대비 주가 낙폭이 컸었던 제약바이오주의 수혜가 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레고캠 바이오와 일동제약, 매드팩토 등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좀 큰 폭의 상승률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달 KRX 바이오 탑10 지수는 11%나 넘게 상승했습니다. 국내 33개 테마형 지수 가운데 가장 상승률이 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HLB는 60%, 셀트리온 16%, 한미약품 역시 12%나 넘게 상승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신약 개발이 호재로 들어온 만큼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확대되고 내년도 바이오테크에 대한 전망 역시도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있다라면 1월 달에 CES도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죠. 가전에서 차, 그리고 드론까지 접목한 온디바이스 AI의 격전지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이번 CES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실물기기에 탑재되면서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 개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에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 CES2024에서 다양한 관련 제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서버, 클라우드 기반의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을 중심으로 AI 산업화가 이루어졌었다면 내년에는 스마트폰과 PC, 가전 등 다양한 기기에 탑재돼 맞춤형 AI 기술을 선보이는 소형 AI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꼽은 CES 관전 포인트는 기후와 환경, 보건의료, 에너지 등 지속 가능성 강화에 AI를 활용한 부분입니다. 스마트홈과 푸드테크 기술 역시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AI 주도권을 위해 정보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부분 역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면서 서울경제신문에서 하나하나 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우선 지금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0.7, 0.8명으로 합계 출산율을 좀 기록했었는데 내년도에는 0.6명대가 좀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초저출산 관련된 위기로 인해서 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앞다투어서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앞다투어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최근 엔젤 테마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50년 뒤에는 인구가 3,600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국가 소멸론까지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또 내년도에는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해당 정책 관련주 역시도 지금부터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로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도 있었습니다. 3국의 협력 체제로 새로운 시대로 발돋움하겠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좀 관련된 테마로 엮이기도 했었는데요. 새만금 잼버리 역시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
소식들 역시 일제히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AI가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테크 기업 대량 해고. 네, 특히나 미국은 조금 더 AI와 관련된 소식들이 조금 더 나온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픈 AI와 관련된 소식들 역시도 앞다투어서 좀 발표되고 있었는데요. 특히 또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발, SVB, 실리콘밸리 줄 파산과 관련된 이슈 역시도 있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좀 불안감이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글로벌 금리 인상이 좀 정점에 내달았다. 내년부터 통화 정책이 완화될 것이다 하는 FOMC 회의 역시도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내년도부터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었고요. 내년도 3번의 금리 인하와 함께 4번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함께 고려해 볼 만한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에는 정치 테마주도 강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동훈 테마가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출범을 한 만큼 이번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그의 귀추 역시도 주목할 볼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비대위 출범식에서 4월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된 테마 역시도 어떤 종목은 오르고 또 어떤 종목은 내려가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뿐만 아니라 노동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동 개혁 역시도 성과를 낸 한 해였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투자 광풍과 공매도 전면 금지 여파에 이어서 내년도 6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되는 부분 역시도 함께 보이실 수가 있었고요. 외국으로 넘어가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서방의 자원 피로감 역시도 커졌었던 한 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첨단 산업 갈등의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됐다라는 소식 역시도 우리나라 관련된 산업관만이 함께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로 지켜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김정은 만난 푸틴, 북의 인공위성 기술 지원, 이와 관련해서 최근 무력 도발을 일삼았었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의 행보는 조금 다르다라는 평가와 함께 러시아에서 해당 기술을 이전받아서 이번에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런 첨언까지도 함께 해드린 적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방산 테마가 일제히 상승한 모습도 함께 지켜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2024년에는 어떤 테마가 주도할지,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지 저희 서울경제TV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일면으로 전문가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